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면접 준비하잖아. 너도 같이 할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뻥뻥 띄워드리는 그룹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합격 영상까지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신 거 잘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학점이나 학력, 학벌 이런 거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아마 힌트를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목소리가 들리시죠? 예, 얼굴은 코끼리나 뭐 동물 우리가 좀 바꾸고 있습니다. 네. 뭐 좋아하는 동물 있으세요? 귀여운 새? 세대가리로 얼굴을 세대가리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우리 호랑이, 돼지, 양 이렇게 나왔는데 의외로 새가 나왔습니다. 저는 호랑이띠라서 호랑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새 머리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조금 했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중국의 땡땡땡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승무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또 이제 이직을 또 해서 이직에 성공한 케이스로 또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물론 제 제자입니다.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근무하는 곳이 한화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국에서 근무를 했고 또 그렇게 중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이직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라서 지금 사실은 알고 있다시피 항공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직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결심하신 아마 또 선후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실 또 힘을 주고자 그리고 또 이직을 했었을 때의 경험을 조금 우리가 영상 합격 후기긴 하지만 조금 이직을 이제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좋습니까? 어떠십니까요? 앞에 앉아 계신 분? 노코멘트 하십니다. 목소리 하나 들어도 좀 재밌는데 저렇게 내 얼굴 빨개지고 대답을 못해요. 맞은 말 충실하신. 네. 그래서 자, 승무원 경력이 그러면 우선은 물론 영상 합격 후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유두리 있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국 항공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나요? 한 6년 정도 했어요. 와, 6년이면 중고참입니다. 중국처럼. 중고참. 중고물이 아니라 중고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6년 동안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중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래도 비행을 하셨나 보네요. 네. 점점점. 짠짠짠. 네, 단답형 질문 안 됩니다. 자, 네. 그러면 주로 그러면 국내선 아니고 네, 여기서 국제선 네, 했죠. 근무를 했고요. 좀 특징적인 거를 얘기하면 중국 항공사니까 뭘 잘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한국어도 잘하고 또 어떤 거요? 중국어하고 영어 했습니다. 중국어, 영어를. 네. 그러니까 두 언어를 되게 또 유독 잘해서 또 이제 좋은 케이스가 됐었는데요. 한국어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괜찮았을 것이고 그때 그 항공사 승무원 또 이제 채용이 나오면 딱 네. 모시고 오면 좋긴 하겠는데 네, 네. 이번에는 좀 이직한 케이스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뭐 한국어를 면접 봤나요? 그때는 영어로 봤습니다. 순전히 영어요? 네. 1차, 2차? 네. 서류도 영어로? 서류도 영어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좀 잘하셨군요. 그게 좀 케이스가 돼가지고 그게 바탕이 돼서 중국 항공사에서 6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아주 경력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어도 아무튼 잘해서 어느 정도 중국어는 어느 정도 실력이신가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일단 일상적인 언어 실력은 있는 것 같고 일상적인 해야가 네, 가능하다. 일상 네네. 언어는 가능하고 네네. 근데 만약에 병원이나 음. 좀 약간 너무 어려운 언어를 써야 될 때 그런 중국어는 이멀전시. 조금 힘든 이멀전시거나 좀 심각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네네 전문 단어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좀 전문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 네. 외국인들도 한국 네. 갔을 때 동병상련 이런 거 얘기하면 네. 사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다른 또 외국어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한글어지만 사실 한자어가 되게 많아서 사실 그런 것도 똑같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은 중국에서 근무를 6년 동안 했었고 한 번도 뭐 쉬거나 한 적은 없었네요. 네, 심정은 그러면 쉰 적 없이 계속 6년을 근무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온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었던 그런 계기는 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계기는 일단 일은 재밌었는데 그 환경이 네네. 이제 중국에서 살았어야 했고 계속적으로 중국에 네, 살아야 되는 아무래도 게 좀 조금 너무 먼 어려웠다. 미래까지 보기에는 좀 빠르게 이제 이직도 해야겠다 해서 그렇군요. 6년 근무했을 때가 사실 갈등이 많이 와요. 네. 이건 진짜로 이게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항사, 뭐 중국 항공사 얘기했지만 외항사 특히 저 중동에 있는 두바이 쪽의 항공사 승무원들도 네. 5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년, 5년, 7년, 10년 주기다. 그러니까 3년 때 한번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다음에 5년 정도 했을 때 이제 조금 다 알긴 알겠는데 이거 계속 해야 돼? 요거. 근데 6년이니까 5년을 두 번의 위기를 넘기고 그 세 번째 위기 전에 그만두는 거군요. 그러니까 10년이 정도 되면 사실은 정말 이제 고참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사실 여성으로서 또 계속 자기 경력을 또 이어가고 싶고 그래서 한국으로 그래서 이직을 그래서 결심하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직 결심하고 사표를 낸 그 시간 기간은 좀 궁금한데. 사실은 되게 옛날부터 내고는 싶었는데 네네네네. 그래도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또 뭘 좋아하는지 좀 찾아봐야 되니까 뭘 좋아하는지, 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근데 뭘 하고 싶은지 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게 중국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나요? 그러면 정말 고민이, 깊은 고민할 때는 한 1년 정도 그러면 이제 했었어요. 6년 했었지만 한 1년 후부터 그럼 5년 후 주기 그때부터 두 진짜 번째 위기 고민을 한 거예요. 5년 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위기가 옆에 있는 동기들이 그만둘 때 네. 거기서 이제 또 자기의 불안이 또 맞아요. 살금살금 올라오고 네. 나도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5년이었을 때 고민 심각하게 했고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본 항공사 전직이거나 현직 승무원들도 거의 똑같은 공감을 할 거예요. 공감을 그렇게 할 건데 5년부터 이제 이직을 생각했다. 그렇다고 바로 사표 내기 힘들죠? 맞아요. 네, 저도 사실 그래서 저도 한 1년 고민했거든요. 거의 그렇군요. 비슷한데 저도 그냥 이직할 때 그냥 당장 때려쳐! 이 회사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뭘 하지? 뭐 먹고 살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또 뭘 잘하지? 네. 그리고 사실 뭘 잘하지도 아마 있겠지만 이게 받쳐주는 네네 그 고민에 빠지면서 쉽게 이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우선은 이렇게 서류 관계된 거지 하나에 붙은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그래서 이직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사표를 냈잖아요. 그래서 몇 달 만에 한국에 오셨나요? 사표 내고 나서 회사 정리하고 거의 바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달 만에 사표 처리가 되나요? 중국 항공사는?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미리? 넉넉히 그냥 한 것 같아요. 스케줄 나오기 전에 네네. 좀 미리.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약간 스케줄은 나오기 전에 네.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네. 왜냐면 또 정리할 것도 많고 그래서 네네. 그리고 또 진정리도 이제 해서 네네. 한국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했군요. 결심한 정말 굳은 계기는 뭡니까? 그건 정말 궁금합니다. 나 이제 정말 사표를 1년을 고민했잖아요. 이때다! 오늘 사표를 내야 돼. 그날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어떤 정말 결심으로 어떤 게 확실한 계기가 되었나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이 다 저만 한국인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 사이에서 너무 소외감이 길었는데
조금 그게 점점 쌓이면서 딱 어느 순간 딱 온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아니다. 떠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행하면서 아마 이렇게 약간 서러움을 느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방인으로서의 느낌. 네. 내가 이방인인데 지금 아무리 내가 중국어를 하더라도 네.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게 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조금 소외된다, 맞아요. 그리고 외로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에 단절감, 네, 그렇게까지 아마 연결됐을 겁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근무했었던 일본인이나 아마 중국인, 아니 베트남, 아마 태국 우리 승무원들도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울린다고 하고 한국말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친구가 되기는 힘들거든요. 일하면서 이제 그런 거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직한 계기와 네, 여기 편집 자막 꼭 넣어주세요. 이직한 계기와 결심 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외국 승무원을 대할 때도 승무원 출신들은 좀 잘 대해주시면 이거를 좀 계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외국에 계신 또 우리 동포 승무원들 네, 최선을 다해주시고 파이팅입니다 우선. 자, 그리고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이직을 결심하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바로 취업이 됐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취업이 되었나요? 바로 안 됐습니다. 아, 근데 바로 이력서는 제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도 바로는 안 냈어요. 아, 와서 한 3개월은 쉬었나 보다. 쉰 거는 아니고 저도 바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응. 또 워낙 취업난이 좀 그때부터 있었다 보니까 제가 정말 관심 가는 직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봉도 마찬가지고 연봉도 그렇고 채용 시기도 지금 엇나가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회사가 채용을 안 하더라. 네. 그러니까 언제 한국에 온 거죠? 한국에는 온 지는 1년, 2년 다 돼가지고 2년.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18년 한 봄? 2018년 연말에 연말에. 왔어요. 아, 그러니까 연말에 왔는데 좀 쉬어야죠, 사실은. 너무 비행만 했으니까. 6년 비행하면 사실 쉬어야 됩니다. 3개월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3개월은 쉬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도전을 하려고 그 다음부터 입사 지원서 우리가 말하는 이력서도 써봤을 것이고 자기소개서도 써봤을 텐데 좀 어때요? 좀 그때 도전했었을 때 서류 탈락 경험도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아, 충격적이었겠네요. 아, 네. 네. 이게 전 진짜 자신감이 그래도 있었는데 네. 뭐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또 좌절감 또 한번 네. 왔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중국에서는 또 열심히 해서 연봉도 한 4천 정도까지는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받았죠. 아, 예, 더 많이 받았답니다. 여러분, 그 외로움을 참고 더 많이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한 3개월 정도 쉬고 좀 쉬었으니까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문제가 내가 원하는 회사에 채용이 안 나오고 채용이 드물고 또 네. 거기다 연봉이 그렇다고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했는데 거기서는 서류에 탈락도 맛봤다. 이게 지금 제가 좀 결론 내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몇 군데 정도를 서류를 넣으셨습니까? 자, 여기 하나 합격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도 했었지만 그 아르바이트는 빼고요. 네. 어느 정도의 제도권에 있는 회사 몇 군데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저는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네. 한 5군데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5군데. 네, 5군데에서 한 10군데 사이인가 봅니다. 아, 네. 그러면 2019년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결심을 하고 한 3개월 쉬었고 한 3월, 4월부터 좀 열심히 하셨는데 한 5군데는 기본으로 서류가 탈락했고 사실 그럼 면접 기회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면접 기회도 거의 없었어요. 한두 번 정도 있어. 면접은 또 보셨는데 그러면 합격은 안 된 거죠? 합격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승무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도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어디 지원했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자, 그럼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뭐 아까 가고 싶었던 회사 있다고 했는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가고 싶었던 회사는 사실은 저는 그냥 다시 승무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승무직. 네. 뭐 적절치 않고 서류 탈락이 돼가지고 그거는 뭐 패스했고 네. 그리고 또 비서직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비서직 되게 많이 많죠. 사실 네. 승무직 아니면 비서직이죠. 저도 항공비서 사무과 네, 네. 겸임으로 교수를 했지만 역시나 취직이 제일 문제라. 네. 맞아요. 승무직 아니면 서비스 관련해서 좀 행정직. 네, 그래서 비서직부터 도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한 번 지원을 했고 면접도 네네. 봤는데 면접까지. 결국에는 이제 조금 안 맞았나 봐요. 그쪽이랑.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직할 거를 생각했었을 때 사실 자기의 경력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 회사에서는 너무 많은 경력이 되면 부담 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차라리 어린 친구들을 이제 2년제, 우리 말하는 4년제 갓 졸업한 가르치면서 키울 사람들이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만약 경력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좀 한 1, 2년 경력 정도가 사실 되게 순조롭거든요. 근데 이제 6년 경험이라고 하니까 물론 사람을 대하는 건 잘하겠지만 조금 꺼려더라 이거네요. 면접까지 보셨는데 그 면접 본 회사는 어디예요? 이름이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반도체 회사였어요. 반도체 회사였고 네. 거기 사장의 비서직이었는데 결국에는 뭐 네.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당연히 한글도 잘하지만 그 사장님 비서 정도면 영어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맞았을 거예요. 언어적인 것은 굉장히 좋았고 바로 응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중국 손님들 많죠 당연히. 그랬을 때 딱 좋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업무 면에서 좀 시키기가 능력이 안 된 게 아니라 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좀 그랬는데 그래도 얼굴을 봤지만 면접에서는 좀 탈락을 했다. 그게 거의 최종 면접이었을 텐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연봉은 그래도 좀 어떻습니까 그때? 그때 연봉은 그래도 제 기준에 조금 맞는 연봉이었는데 네네. 뭐 물론 뭐 네네. 많이 삭감됐죠. 네, 물론 4천이 안 넘는 상황에서 그렇죠. 6년 경험이라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지금 네. 경력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받았던 연봉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특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10년 경력이면 기본 뭐 5천 넘어요. 그런데 한 6천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제 포기를 해야 될 건 사실 연봉이거든요. 이게 진짜 아픈 얘기지만 연봉부터 좀 포기를 하시고 새로 시작한다. 그쵸? 아마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 워낙 이제 좀 뭐 새로 시작한다. 특수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좀 마음을 내려놓긴 했는데 그 마지노선이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안 되죠. 처음부터는 힘들어요. 근데 또 없더라고요. 지원할 때도. 지원할 때도 없는데 포기는 했는데 포기도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그쵸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 왔는데 내가 나를 받아줄 나의 능력을 좀 발휘할 회사가 없다니까 좀 많이 다급해지지 않았을까 마음이. 그래서 그때 좀 괴로웠었죠. 네, 막 그래도 뭐 저 스스로 잘 다독이면서 그래도 잘 지냈는데 아마 더 길어졌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최종 그래서 한화에 합격한 기간이 18년 겨울에 와가지고 최종 합격한 기간이 19년 한 11월이었다요. 네네. 그럼 10년 정도. 네네. 그러니까 한 1년은 그래도 준비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더라. 이거 좀 이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이게 되게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준비해도 안 되지만 차근차근 준비해도 포기할 부분은 이거는 좀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뭘 잘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 왔을 때도 내가 뭘 잘한다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나요? 서류 작성 시? 아니요. 네, 그게 지금 사실은 그게 거기에서 경험이 또 단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랑 만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능력 발휘한 거 막 쓰고 경험한 거 다시 또 발휘하고 이렇게 했던 거 그게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됐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고 좀 되게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뭘 좋아하고 또 아니면 제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거 딱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네네네. 그래서 그 면접관님이랑 얘기할 때도 조금 그래도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이 됐으니까 물어봐도 어떻게 얘기를 할지 딱 쉽게 설명할 수 네네.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면접에서 합격했다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합격했다가 아니라 면접을 잘 봤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질문이 제가 봤을 때 그때 20개가 넘었어요, 실제. 되게 많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대답을 다 했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때 저 진짜 실제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저 선생님 안 만났으면 대답 못 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전에 대답을 했었을 때 대답을 잘 못했는데 요번에는 되게 질문 의도 파악하기 이거는 왜 질문했지? 그래서 그거를 순간순간 잘 넘겨서 대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날 아마 합격 발표가 난 거죠. 맞아요. 네. 그날 면접을 봤는데 그날 마음에 든다고 합격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맞죠, 제가?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왜냐면 이게 이직에 사실 처음 신입하는 친구들은 기본 1년을 이제 떨어져도 될 거야, 떨어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수입이 있다가 수입이 없으면 이게 불안이 사실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또 돈을 손을 빌릴 수가 없고 본인이 경비 생활 다 했는데 굉장히 약간 그때 좀 약간 패배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정말 마인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으쌰으쌰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여러분 모신 겁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마인드 리셋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 된다. 대신 우리 지금 조금 이게 저랑 공부한 거를 좀 먼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6년 전에는 합격할 수가 있어요. 6년 전에는 채용도 많았고 사실 되게 좋은 조건이었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면 지금은 경력이 어떻게 보면 단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자신을 알지 못하면 서류에서 많은 탈락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 생각한 대로 쓰시거나 면접관의 의도나 회사가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안 맞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아마 그래서 서류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맞죠? 생각해보면 아마 제가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랑 만나기 전에 서류랑 저랑 만든 다음에 서류가 아마 좀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서류를 집어넣었을 때 좀 많이 합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면접 기회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쓰면 이제 조금 안 된다. 예전에는 붙어줄 수 있으나 조금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 이직에 성공을 하거든요.